제가 일제식민사학, 그것도 한국역사학계가 일제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것을 비판해 온 지 오래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그 고대부터 전라도를 외예식민지라고 써놨다고 비판했더니 우석대 이제 조법정 교수라는 사람이 절 갖다가 북한 역사학 추종하는 뭐 빨갱이다 또는 뭐 친일식민사학자다 비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재판했던 고려대 명예교수 김영구 교수도 마찬가지로 절 갖다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하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그 현상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 학문에 자신이 있으면 내 학문은 이렇다 해야 되는데 자기 학문의 실체를 드러내면은 결국은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사람을 거꾸로 식민사학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 알량한 그 학문 카르텔, 학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속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여러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제 분개하면서 비판하셨죠. 그런데 저는 항상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뿌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특히 일본 고급파들하고는 역사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그 단적인 예가 이 그림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직후에 만든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점령하고 관련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을 우상화 해놨죠. 한 명은 누굽니까? 신공황후라고 해가지고 신공이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를 점령했다. 그리고 신공이 그 제위 4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세웠다. 라고 일본 혁기에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일본 구구파들하고 남한의 역사학자 거의 전부가 그걸 추종해서 지금 가야사를 임날본부사로 바꿔서 유네스코 신청했다가 역사시민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겨우 휴정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신공황후를 대단히 높이는데 남한 이 식민사학자들도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해가 369년인데 369년에 야마도의 신공황후가 왜군을 보내서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세웠다 하는 이 해를 무지하게 중요시해요. 남한의 식민사학 강단사학자들이. 또 하나 관백수길 누구예요?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우리는 임진왜란을 다 잊어버렸지만 일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야마가타리도모 이런 이제 일본의 구구파들이 메이지 일왕을 모셔다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신사가 풍국신사인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이 무덤을 황폐화시켰죠. 그 풍국신사도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일왕 메이지가 풍국신사를 대대적으로 복원을 합니다. 마지막 이 인물 춘무공이라 그러죠.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 풍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띄운 순보공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을 먹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높이는 그림을 한국 강점 직후에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한론 이 신공황후가 이 과거에 한국을 점령했는데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현하려다가 실패했고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본에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실패했는데 딴 쪽도 아닌 남한 강단사학계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역사관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현황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일본 도쿄에 한번 갔을 때 마침 그때가 일본 헌법의 날이에요. 가보니까 뭐 확성기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 존황 해가면서 현황사 있죠? 여기에서 엄청나게 헌법 개정 시위를 하는데 보니까 다 까만 양복 입고 머리 깍두기한 일본 야쿠자 조폭들이에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평화 헌법 구조 그러니까 전쟁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개정해가지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 헌법에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데 다 이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이 현황사는 후쿠오카에 이 공동묘지가 있어요. 자기네가. 그 현황사가 뭐냐. 1881년에 만들었는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해요. 그리고 미군정에 해체되었다가 지금 다시 부활했죠. 현황사도 많이 알려졌지만 흥룡회가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흥룡회는 뭐냐면 현황사의 국외 공작을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주로 현황사 출신들이 세운 건데, 이거는 이 토야마 미스루, 뭐 우찌다 료헤이 등이 조직했는데, 노론하고 같이 나라 팔아먹는 걸 주도하던 일진회의 배후 세력들이죠. 완전 일본 구구 야쿠자 조직 깡패들이에요. 흥룡이라는 이름 자체는 흥룡관까지 지배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이들 중에 이 현황사 회원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아카시 모토지로라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러일 전쟁 때 막대한 공작금, 제가 이 러일 전쟁 때 아카시 모토지로가 러시아 가가지고 뿌린 돈을 찾아보니까 환산해 보니까 약 7천억 원 정도 돈이 나와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망명 중인 레닌한테를 갖다 뿌렸죠. 레닌에게 돈 주면서 이돈 갖고 스트라이크 일으켜라 라고 하니까 레닌은 처음에는 러시아인의 양심이 있어갖고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아카시가 당신은 타타르 사람 아니냐. 타타르 사람이 저거 무너뜨리는데 뭐 그렇게 거리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레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 러시아의 황공 앞을 피로물 들인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 아카시라는 간첩이 뿌린 돈에 의해서 조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 볼 때 국제의 정세에서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누가 이익인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군에 이익되는 사람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또 아카시 모토지로는 조선총독부 첫 번째 헌병사령관으로 한국 독립군들, 독립투사들은 무수히 많이 죽인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도 현황사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사가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현황사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주도한 그런 조직인데요. 현황사 회원 명부는 제가 못 봤으니까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현황사 회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원이 아니면은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가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라는 인물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1895년에 한 손엔 립본도 일본도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 담 넘어 들어가서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가담한 인물인데, 아까 일본 야쿠자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일본 국수주의 사상가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유카유 후사 노신도 나중에 뭐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 뭐 이런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뭘 주장하냐면 우리 야마도우에가 신공황후께서 점령한 땅이 경상도뿐만이 아니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점령했어, 다 지배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최초로 주장한 게 바로 이 낭인 깡패 아유카유 후사노신이에요. 물론 아무런 근거 없는 헛소리죠.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 깡패 야쿠자가 주장한 임나가 전라도까지 점령했다 하는 데서 새책 요즘 말하는 호남 가야설이 나왔고, 충청도까지는 충청도 사람들은 백제에 대한 애정이 강하니까 아직 충청도까지 못 올라왔는데 전라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호서 가야설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을 추종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역사 공부하다 보면 걷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다가 차차 공부해 보면 진짜 그렇네 하다가 조금 되어 보면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친일 역사학이네, 친일 매국 역사학이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간 지 오래됐어요.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7권,
신라 가야편을 쓰면 바로 이 낭인 깡패에서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의 견해를 말한 거예요. 아유카유 후산호시는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 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얻어진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야쿠자가 주장한 우리 야마도회가 점령한 지역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 무슨 대단한 학문적 업적인 것처럼 써놨죠.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머릿속이 일본 구구파 야쿠자하고 똑같다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이게 90년대 편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야쿠자를 엄청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본 내에는 약화가 됐어요. 거꾸로 이 세력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코다마 요시오, 다 흑룡회 출신인데 뭐냐면 사사카 료이치, 바로 이 사사카 료이치 이야기를 하려고 코다마 요시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도 다 A급 전범으로 투옥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화려하게 부활해가지고 일본 구구 세력의 아주 배후 인물로, 배후 조종하는 인물로 일본에서 이 주류로 부상을 하죠. 그래서 그나마 일본에서는 한국은 제가 일제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척하면 보수진보 언론이 다 띄우는데 실제 일제식민사학을 뿌리 뽑겠다라고 나오면은 보수뿐만 아니라 짝퉁 진보 언론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그나마 일본은 이렇게 일본의 흑막, 우익의 거구, 코다마 요시오 이런 책이라도 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보다 낫죠. 이 인물이 바로 이 일본 전후 정계의 흑막으로서 기시노부 슈케를 당선시키는데 엄청 노력을 하죠. 이 기시노부 슈케가 누굽니까? 만주국 출신이죠. 일본 구구 중에 구구죠.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이 코다마 요시오가 일본 야쿠자의 총본산이 금정회라는 데인데 이 고문으로서 일본 야쿠자를 총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테러하려고 하다가 일본 정부에서도 부담이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만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바로 사사카 류이치와 국수대중당이란 걸 만드는데요. 이 국수대중당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예요. 파시스트. 그래가지고 옷도 이 당 사람들은 옷도 까만 옷 입고 파시스트 흉내를 냈는데 이 사사카 류이치가 일본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투옥이 됐어요. 원래는 연합국이 일본의 구구 세력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래 계획이 어땠냐면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 그러니까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길 걸 예상해가지고 반공의 보루로 삼고 일본을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 세력들을 흡성해가지고 민주 기지로 양성한다는 것이 원래 미국의 계획이었는데 예상외로 모택동이 승리를 하죠. 공산당이. 그러니까 반공의 보루로 일본에 옮기면서 감옥에 있던 전범들을 대거 석방시키고 이 전범 출신들에게는 공직 취임 금지령을 내렸었는데 금지령을 해제시켜서 이 전범 출신들이 일본의 정재계를 장악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역호수 정책이에요.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의 역사전쟁에는 이 미국의 역호수 정책이 아주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사카 류이치는 감옥에서 이 경정사업을 모타코도 도박을 구상해가지고 석방돼 나온 다음에 원래 자민당 계열은 다 같은 자기네 편이니까 이쪽 위원들을 움직여서 모타코드 도박 사업을 합법적으로 만들죠. 그 조단위의 돈으로 만든 게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일본 재단. 일본 재단은
그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펜 파운데이션이 있고, 요건 조금 나요. 50보 100보인데, 이 일본 예전은 니폰 파운데이션인데, 이건 완전 구구파가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보면, 일본의 이 구구 세력들은 나름대로 자기 전제하나 바쳐가지고, 뭐 자기 이념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역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몇만 원씩 내가지고 얼마씩 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본은 남의 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제하나 바쳐갖고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카 재단이 현재 그 연대가 송자 총장이 한국 대학의 자본주의 논리로 경영 논리로 대폭 끌어들여서 그나마 별로 정신이 없던 한국 대학들이 그나마 더 타락하게 만든 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연대 송자 총장이 사사카 재단 관계자를 만나니까 사사카 재단에서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재단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마시아 평화기금이란 명목으로 일본 구구 세력들이 평화란 말 쓸 땐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 만드니까 거기에다가 이 연대에서 1억을 들어갖고 만드니까 여기에서 99억 원을 쏴가지고 100억짜리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국내 각 대학 인문사회 학자들에게 뿌리고 대학원생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학자금과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유학을 시켜서 박사학위 받게 해갖고 국내 침투시켰죠. 근데 이 사사카 재단에서 남경대학살은 없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독도는 일본 거다. 이런 각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거꾸로 뒤돌리는 작업을 했죠. 그런데 현재는 이 사사카 료이치는 죽고 그 아들 사사카 료헤이가 이 재단의 이사장인데요. 바로 이 료헤이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후소사 구구파 교과서 임락, 가야 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까지 야마도해가 다 지배했다라고 만든 그 지도를 만든 그 새역사 교과서 모임이 있는데 그 새역사 교과서 모임의 회장이 바로 사사카 요헤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확하게 구구 세력의 기보와 혈통과 돈이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아주 친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성은 누가 한 명이 정권 잡아가지고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일본에서도 이 구구 세력들이 호시탐탐 한국의 역사학계를 노려서 막대한 돈을 뿌려가면서 총독부 황국사관을 계속 이제 주입시켜왔고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본무사를 복원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를 고대부터 야마도에 전라도가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책들이 나오는 건 다 이들이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돈을 써가면서 공작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조금만 해보면 이 식민사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을 해가지고 이 나라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